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가는 그냥 단순한 장기가 아니죠. 우리가 쓰는 약물 대사부터 혈액학적 안정성까지 사실상 수술 중 환자 안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의 모든 임상적 결정을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간의 기본적인 생리부터 시작해서요. 간질환이 우리 몸 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마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마취와 수술은 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간으로 가는 혈류, 그러니까 간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혈류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쓰는 마취제 자체만으로도 간 혈류는 어느 정도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에 양압 환기로 인한 높은 기도 압력, 그리고 특히 수술 중에 간 주변을 땡기는 이런 외과적 요인들이 더해지면 혈류 감소 효과가 정말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죠. 간 근처를 직접적으로 견인할 경우에는요, 혈류가 무려 60%까지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간의 핵심적인 생리 기능들을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간의 이 혈액 공급 시스템은 정말 독특합니다. 보시면 문맥이 전체 혈류량의 75%를 차지하지만 정작 중요한 산소 공급은 간동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수술 중에 혈압이 떨어져서 간동맥 혈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간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허혈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은 혈액 응고를 시키는 인자랑 또 반대로 응고를 막는 항응고인자를 모두 만들어내면서 이 아슬아슬한 지혈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약물 대사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간 질환이 생기면 이 모든 정교한 균형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파는 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신으로 퍼져나가죠. 심장, 폐,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이 연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경변 환자의 심장은 참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말초혈관이 확장되니까 심박 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고박출성 상태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간경변성 심근병증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펌프질을 잘하는 것 같아도 수술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기능 부전에 빠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심장인 셈이죠. 폐혈관에 나타나는 영향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폐증후군, 즉 HPS는 폐혈관이 확장돼서 저산소증을 유발하고요. 반대로 문맥압 폐고혈압, POPH는 폐혈관이 수축해서 우심실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원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간신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신장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술 중에 저혈압을 막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필사적으로 잘 유지해주면 신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질환에 전신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임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혈액응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죠. INR 수치가 높다? 아, 이 환자는 출혈 위험이 높겠구나. 이게 우리의 주된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견은 좀 다릅니다. 간질환 환자의 지혈 상태는요, 출혈 위험과 혈전 위험이 동시에 증가해서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 그러니까 새롭게 균형이 재조정된 상태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INR이라는 검사 자체가 애초에 와파린의 효과를 보려고 만든 거지 간질환의 복잡한 응고 상태를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응고 촉진인자가 줄어든 것만 보여줄 뿐 동시에 줄어든 항응고인자는 전혀 측정하지 못해서 환자의 실제 혈전 위험성은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TEG나 ROTM 같은 점탄성 혈액응고 검사가 요즘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지혈요법을 훨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론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실제 수술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한번 통합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위험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크게 수술 전 최적화, 수술 중 정밀 관리, 그리고 수술 후 집중 감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연히 마취제 선택도 신중해야겠죠. 흡입 마취제 중에서는 간 혈류 보존 효과가 비교적 좋은 이소플로란이나 세보플로란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어떤 마취제를 선택하느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저혈압이나 과도한 교감신경 흥분, 높은 기도 압력 같은 이런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떻게든 간 혈류를 보존할 것. 둘째, INR 수치 너머의 새로운 응고장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 셋째,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최적화한 후에 수술을 진행할 것. 이 네 가지가 안전한 마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간질환 환자의 지혈 상태가 이렇게 새롭게 재조정된 균형 상태라면 우리는 INR이 높은 환자에서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맥 혈전색전증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우리가 수술실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들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